중국과 일본과 우리나라 부동산에 대한 상당히 비슷한 성향을 보입니다. 풀바람과 함께 재비족이라는 얘기가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한 거죠. 물가라든지 집값이 과거처럼 높이 올라갈 수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승폭이 크지 않을 거다라는 걸 우리가 예견해 볼 수 있고요. 세 번째 키워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설 토지만 봐도요. 우리나라 사람들 유독 땅에 대한 소유나 열망이 큽니다. 과거로 좀 넘어가 봐서 이런 열망들이 집이 본격적인 좀 투자와 재테크를 하게 된 좀 계기가 있는 부분 시점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동양 3국 중국과 일본과 우리나라 이 부동산에 대한 성향 상당히 비슷한 성향을 보입니다. 상속이나 증여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또 그러다 보니까 자산 가치 효과가 높아서 본인은 물론이고 후대들한테도 상당히 부를 물려주는 것으로 가장 좋은 게 역시 집이다, 땅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부동산을 찾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이 부동산이 늘어나지는 않은데 너도나도 좋은 요지에 있는 곳을 살려고 하다가 보니까 가격이 이제 올라가는 그런 서양들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가까운 일본만 보더라도 이제 일본은 이 주거가 이제 단독형이기 때문에 그런 단독에 대한 상속이나 증여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도 근래 들어와서는 특히 개발 이익이 굉장히 많았고 자산 이득이 가장 많았던 게 부동산이다 보니까 개발이 자꾸 되면서 발전적인 지역으로 변해가는 곳 이런 지역에서 개발 이익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가장 큰 요인으로는 정부가 국토 개발을 하면서 인프라를 이제 건설하게 되죠. 예를 든다면 고속도로를 건설하게 되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이 고속도로 주변 인근에 낙후됐던 지역들이 차량이 빈번하게 통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변한다든지 또는 논과 밭, 야산이었던 곳들이 이제 자꾸 개발로 바뀌어서 공단이 들어서거나 이러다 보니까 그 땅값이 자연히 올라가게 되고 집값이 올라가게 되니까 부의 효과를 이제 그런 데서 많이 보게 된 거죠. 그래서 국토의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70년대, 80년대부터 이제 부동산이 가장 중요한 자산의 입지로 이제 자리를 잡게 됐고요. 고속도로에 이어서 공단, 택지 개발, 신도시 이런 것들이 계속 들어서게 되면서 그런 지역에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이 큰 이득을 보게 됐죠. 특히 우리가 서구에 비해서 그런 그 땅값 상승률,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았던 이유는 미국이나 다른 서구의 국가들은 국가에서 가지고 있는 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신도시를 건설해도 그런 땅에다가 건설하기 때문에 사실은 보상금이나 이런 것들이 별로 필요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신도시를 건설하면 신도시 건설하는 데를 다 평가해서 보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자금이 풀리게 되고 그 자금이 또 다시 주변 지역으로 연계돼서 낙진을 하기 때문에 같이 부동산을 들어 올리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 효과가 굉장히 커서 너도 나도 어디다가 사두면 돈 든다라고는 인식이 확산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제 부동산 투기가 문제가 됐던 80년대는 빨간 바지부터 시작해서 복부인 여러 얘기가 나온 것도 바로 이제 그런 배경에서 나온 거고요.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 제비족 얘기도 굉장히 모르실 거예요, 제비족을? 네? 그러네, 맞습니다. 80년대 중동 붐이 일어서 중동에 가서 근로자들이 열심히 일하고 거기서 벌어들인 그런 달러들이 우리 경제 발전을 하는데 다 밑거름이 됐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기계도 사오고 그게 이제 국가의 발전은 원동력이 됐는데 바로 이제 그렇게 중동에서 벌어들인 달러를 남편은 중동에 가서 열심히 일했고 부인은 여기서 그 돈으로 집을 사거나 이렇게 투자를 해서 제대로 좀 자산을 잃는 그런 돈을 이제 중간에서 슈킹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게 됐는데 바로 이제 그게 춤바람과 함께 제비족이라는 얘기가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한 거죠. 다 거기다가 날려버리고 집을 제대로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그 뒤로 엄청나게 고생을 하게 됐죠. 왜냐하면 80년대 초반에는 주택가격이 비교적 안정적이었지만 88년도 3조 효과라고 해서 굉장히 우리가 붐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88 올림픽이 개최되면서 집값이 엄청나게 올라가서 결국은 이제 수도권 1기 신도시를 건설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집값이 계속 단계적으로 이렇게 상승을 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때 내 집을 마련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뒤에도 엄청나게 지위 없이 고생을 많이 한 사람들이 굉장히 한번 열차를 놓치면 다시 타기가 힘든 상황. 힘든 상황이죠. 네. 저희가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로 쭉 살펴봤는데 이렇게 왜 집값이 오르는지를 살펴본 이유가 결국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전망을 좀 알아보기 위한 건데요. 결국 부동산 사두면 언젠간 오른다, 부동산 불패시나 이런 얘기 나온 이유가 앞으로 계속 오를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앞으로는 좀 어떨까요?
금리도 벌써 이제 과거에는 뭐 7%, 8%, 10%대 이상을 갔던 적이 있기 때문에 또는 경제 성장도 역시 이제 과거에는 고도 성장기였죠. 뭐 7%에서 뭐 9%씩 성장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 호주머니도 그만큼 소득이 증가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집을 열심히 사게 됐고 또 그런 좋은 집들이 가격이 많이 올라가게 됐고 이제 이런 영향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과거와 지금과 조금 비교해 보면 달라지는 점들이 이제 조금씩 생겨납니다. 예를 든다면 지금 이미 저성장기에 우리가 접어들었습니다. 올해도 지금 정부는 뭐 2.6%, 7%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2% 성장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들이 주요 관건이듯이 2 내지 3% 정도의 성장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에 이제 우리가 왔습니다. 그 얘기는 바로 뭔 얘기냐면 우리의 호주머니도 이제 그렇게 과거처럼 한꺼번에 불어나지가 않는다. 네. 이런 얘기하고 같이 맥을 통하는 얘기죠. 저성장기에 돌입한다면 물가라든지 집값이 과거처럼 높이 올라갈 수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상승폭이 크지 않을 거다라는 걸 우리가 예견해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인구가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를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인구가 감소를 하게 된다면 역시 부동산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전반적으로 집값이 다 한꺼번에 올라가는 게 아니고 요지권에 있는 부분들만 올라간다는 얘기와 또 그것도 서로 연결된 얘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인구가 이제 줄고 가구가 줄어든다면 지금 우리는 1, 2인 가구로 자꾸 분할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가구는 지금 늘어나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러니까 중대형의 큰 평수의 주택보다 자꾸 소형 평수를 사람들이 좋아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 소형 평수가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구수 1, 2인 가구는 지속적으로 앞으로 늘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어서 어느 정도 보완은 될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어쨌든 이런 저성장 구조, 그다음에 인구의 감소, 생산 연령의 감소 이런 부분들이 부동산 시장에는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전반적으로 상승하기보다는 인구 유발시설이 새로 생기는 지역들, 사람들이 몰리는 지역들, 이런 지역들은 그래도 상승 효과가 지속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고요. 뭐니 해도 그래도 내 집은 가지고 있는 게 현명하다. 결국에는.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 구조에서 전월세 부분에서 몇 년씩 살 수 있는 그런 구조가 편하게 살 수 있는 구조가 아니고요. 또 아까 얘기한 대로 자산의 효과적인 면에서 본다면 집이 가격이 높이 올라가는 구조로 본다면 역시 집은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지권에 있는 주택을 내 집 마련을 하는 것 이런 부분들은 아직도 우리 구조에서는 필요한 그런 요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집은 사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이신 것 같은데 또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동산 시장으로 진입을 하는 층이 있을 것 같고 기존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층이 겨냥을 해야 될 곳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다를까요? 그렇죠. 이제 신규로 내가 집을 마련하실 분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뭐 전월세를 사시는 분이라든지 특히 젊은 층들 이런 경우들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내 집 마련은 단계적으로 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청약통장 우선 좀 들고 그런 준비부터 좀 갖추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일단 시드머니가 좀 어느 정도는 돼야 될 거고요. 과거에 이제 우리가 레버리지 효과라고 그래서 집값을 전체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뭐 한 50% 이상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산 이유도 그렇게 집값이 먼저 굉장히 많이 뛰기 때문에 은행 대출금을 갖고 나서도 집값이 더 높이 뛰니까 집을 먼저 사야 되는 그런 결론에 도달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는 안 오더라도 자산 효과가 어느 정도는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집을 천천히라도 집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좋다. 임대에 가서 분양으로 가고 하는 어떤 스케줄을 만드는 게 좋고요. 투자하시는 분들, 이제 그런 분들이 과거를 생각하면 진짜 오해입니다, 이제는. 그렇습니다. 과거에 뭐, 자고 나면 오르던 시절, 이런 시절들은 특별히 경제에 이변이 오지 않는 한 그렇게 되기는 굉장히 힘들다고 봅니다, 이제. 그래서 상승폭이 훨씬 더 적어질 거다, 이런 생각이고요. 과거에 비해서는 이제 투자의 효과가 적을 수밖에 없다. 일단 주택보급률이 벌써 110% 정도에 지금 달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또 하나는 주택이 안정적으로 지금 공급되고 있는 상황들. 투자 효과가 과거처럼 뭐 자고 일어나면 1,000만 원씩 올라가던 시절은 이미 이제 지났다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시장이 지역적으로 불균형적인 시장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도 얘기를 드린 것처럼 서울권의 아파트를 다 선호하는데 아파트가 공급이 잘 안 되면 서울 지역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크고 서울도 전반적으로 다 올라갈 거냐? 그건 아닐 거고요. 많은 사람들이 주시하는 그런 지역들. 예컨대 지금 강남이나 이 고급단지들은 부모가 강남에서 살면 아들, 딸 결혼을 하면 또 강남으로 불러들이는 효과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그쪽에서는
수요가 많아지는 예. 상황인데 공급이 안 된다고 그러면 결국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또 마포권이나 이렇게 가격이 많이 오른 지역들도 결국은 주변 지역에 인구 유발이 계속돼서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게 된다면 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추가로 얼마나 해당 지역에 공급 물량이 많냐에 따라서 그 지역의 집값의 변화도 또 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건축 호재도 역시 마찬가지죠. 뭐 재건축 호재도 도심권에 기존에 있는 인프라가 잘 갖춰진 이런 지역들에 거기에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서게 된다면 그 아파트 가격은 비싸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 아파트가 재건축이 시작되기 전까지 어떤 단계를 밟고 얼마 정도 기간이 필요할 건가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이제 투자 효과에 있어서는 떨어지는 지역들도 앞으로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호재 지역에 나오는 뭐 예컨대 지금 한남 구역들 같은 경우들은 강북에서는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좋은 지역들로 이제 인식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지역들의 재개발 재건축이 본격화된다면 가격은 굉장히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지역별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세분화되어서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과거처럼 그렇게 크게 오르는 장세는 오지 않을 거다. 그래서 투기적인 장세는 자연히 앞으로 조금씩 줄어들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막 진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단계적인 차근차근 본인의 형편에 맞는 준비가 좀 필요할 것 같고 기존의 자산을 가지고 굴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 예전에 좀 과거의 영광보다는 앞으로 어디가 좀 투자가 되고 이런 부분들을 좀 섬세하게 살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아마 남들이 계속 집을 사고 마고 가시다 보니까 야 나도 거기에 줄 서야지 라고 하는 사람들 어디 투자 간다고 하니까 어디가 좋다고 그러니까 나도 줄 서야지 하고 우르르 몰려가는 거 일종의 이제 경제적인 효과로는 밴드웨건 효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또 이렇게 집값을 이렇게 거품을 일으키는 그런 요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내 형편에 맞는 것을 이제부터는 철저하게 좀 챙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요지권의 시대 변화가 굉장히 큰 상황에서는 뭔가 정확히 해당 지역에 판단을 하고 내 있는 자금으로 해당 지역에 들어가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박사님 앞으로도 좀 정확한 정보 좀 확실하게 가지고 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앞으로도 똑똑한 부동산 정보 저희가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다음번에도 또 알짜 정보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죠. 기대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